수학하 페이지 156 1 경우의 수 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나열하는 것. 우리 이미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의 기초는 다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있죠. 모든 경우를 나열해 가제수를 센다. 한마디로 노가다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가지수를 센다. 그리고 낯선 문제를 만난다면 내가 나한테 익숙한 문제로 변형해서 가지수를 세어본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374번 봅시다. 4장의 카드 1, 1, 2, 3이 있어요. 3장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게 수영도예요. 나뭇가지 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지치는 거. 이게 수영도예요. 자, 100의 자리로 선택받을 수 있는 거는요. 1이거나 2이거나 3, 3가지밖에 없겠죠. 그런데 숫자가 1이 2개가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1이 또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만약에 100의 자리가 1이었습니다.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2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 100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1, 1의 자리가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2일 수도 있어요. 121, 123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숫자가. 그 다음에 131일 수도 있고 132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100의 자리가 1일 때 구할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이렇게 6가지. 그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2일 때 211 가능하고요. 212는 불가능하죠. 여기 왜 2라고 썼을까요? 212는 불가능합니다. 213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2는 2개가 있지 않은데 212는 불가능하잖아요. 213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0은 안 되죠.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31 되고요. 200 또 다른 1을 써서 선생님 저는 230 다른 1이요. 이런 건 없어요. 231이면 어느 1을 쓰더라도 똑같은 숫자죠. 그래서 이럴 때 세 가지가 있어요. 20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30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11을 쓸 수 있고 312 가능합니다. 313 이런 거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21 됩니다. 322나 323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도 그럴 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몇 가지가 있을까요? 6 더하기 3 더하기 3, 12가지, 12개가 있겠습니다. 376번 문제 봅시다. 학생 A, B, C가 있는데요. 시험지를 채점할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A, B, C 자리를 콱 박아놓고요. A가 자기 자신을 채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가 B를 채점했어요. 그럴 때 B가 A를 채점하면 안 되겠죠. B가 C를 채점하고 C가 A를 채점하는 건 괜찮아요. 자, A도 내 거 아닌 거 채점했고 B도 내 거 아닌 거 채점했고 C도 내 거 아닌 거 채점했죠. 그런데 A가 B를 채점했어. 그럴 때 B가 A를 채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C가 C를 채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는 세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C를 채점했어요. 그 다음에 B가 A를 채점하고요. C가 B를 채점하는 건 괜찮아요. 서로 자기 거 아닌 거 채점했잖아요. 그런데 A가 C를 선택했는데 C가 A를 선택해버려서 B가 B,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 자기가 기준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꼼꼼히 하다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거하고 조건에 딱 맞는 애들만 가지수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언제는 합, 언제는 곱 쓰는지 중학교 때도 설명을 했지만 자, 합의 법칙을 써야 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음료수가 A, B, C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빵이 스몰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음료수를 고르거나 빵을 고를 거야. 간식 중에 너 하나만 먹어. 목마른 애는 음료수를 고를 것이고 배고픈 애는 빵을 먼저 집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둘 중에 음료수를 고르거나 빵을 고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 그러면 음료수 세 가지 있고요. 빵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더해서 전부 6가지예요. 라고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배 법칙이라면 어떤 거냐면 자, 저희 간식이 있다. 너네들 가서 음료수도 하나 고르고 빵도 하나 골라. 그죠? 음료수랑 빵을 동시에 다 나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료수 세 가지 중에 고르고 동시에 빵도 세 가지 중에 집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곱해서 9가지 경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고배 법칙인지 합의 법칙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378번 문제 풀어볼게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민지가 3마리 개와 4마리 고양이를 기르고 있대. 어느 날 민지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어떤 동물을 데려갈까 고민합니다. 개 또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지? 그럼 개를 데려갈까? 고양이를 데려갈까? 아까처럼 음료수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개랑 고양이, 개고양이라는 건 없죠. 그죠? 동시에 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대요. 그러면 합의 법칙, 개가 3마리, 그죠? 고양이가 4마리, 3 더하기 4 해서 총 경우의 수는 7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 고르래. 그러면 개 3마리 중에 고르고 곱하기 고양이 4마리 중에 고르고 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80번 봅시다. 집과 학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을 구하래요. 같은 지점 2번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집에서 A로 갔다 B로 갔다 다시 A로 갔다 학교로 갔다 이러지는 말란 얘기예요. A든 B는 한 번만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집에서 A로 한번 A를 거치고 A 지점을 거치고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집에서 A라는 길로 갔다가 A에서 바로 학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군요. 이렇게 가도 돼요. 아니면 집에서 B 길로 갔다가 B에서 바로 학교로 가버려. 이런 길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학교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집에서 A도 거치고 B도 거치고 학교로 가니까 곱 얘는 곱하기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집에서 A 길로 가려면 2갈래 길이 있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려면 또 2갈래 길이 있습니다. 또 2로 곱할게요. 그 다음에 B에서 학교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총 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가 있고요. A에서 학교 가는 것도 2가지가 있네요. 그죠? 얘도 4가지가 있겠습니다. 4가지. 그죠? 집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거 2가지. 이번에는 집에서 B로 가는 길 3가지나 있네요. 그 다음에 B에서 학교로 가는 길 1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집에서 B로 간다 3가지, B에서 A로 간다 2가지, A에서 학교로 간다 2가지. 얘는 12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러면서 동시에 이럴 수 있어요? 없겠죠? 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더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2. 그래서 전부 23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382번 볼게요. 2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래. 그럼 5의 배수면 더해서 5가 되거나 더해서 10이 되면 되겠죠. 그죠? 15는 없잖아요. 주사위에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가장 큰 수 6 더하기 6 해도 12밖에 안 되죠. 그래서 5의 배수는 5하고 10밖에 없습니다. 자, 5가 나오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나오거나 2 더하기 3이 나오거나 3 더하기 2가 나오거나 4 더하기 1이 나와야 되겠죠. 주사위 A, B 순서대로니까 2, 3인 거랑 3, 2인 거, 1, 4인 거랑 4, 1인 건 다른 경우의 수예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해서 10이 되면 되겠죠. 4, 6은 10이죠. 뭐 3, 7 이런 건 안 되니까 5, 5, 6, 4 더하면 10이 나오겠죠. 요럴 때 세 가지가 있네요. 근데 얘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왜? 합이 5가 되면서 동시에 합이 10이 되진 않으니까 각각 구해두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총 7가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384번 봅시다. 돈 문제예요. 10원, 20원, 5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대요.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산대요. 그럼 빵장 사는 건 안 돼요. 뭐 10원짜리 안 산다, 20원짜리 안 산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종류의 우표를 합쳐서 150원을 만든대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0원짜리 우표 X장. 그러면 10X만큼 돈의 가치가 있겠죠. 뭐 한 장 사면 10원, 두 장 사면 20원 이렇게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20원짜리 우표 Y장. 20 곱하기 Y로 표현이 될 거고요. 50원짜리 우표 Z장. 이렇게 있고 돈의 액수는 총 150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약분할게요. 그럼 x 플러스 2y 플러스 5g는 15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1일 때 그러면 곤란해져. 뭘 기준으로 먼저 해야 되냐면 5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가장 개수가 큰 애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g에다가 1을 딱 대입을 한다. 그럼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양변에서 5만큼은 빼주는 겁니다. 얘네들 합쳐서 10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2y에서 10만 만들면 돼요. 그때 또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개수가 더 큰 거, 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y에다 1 대입하면 2니까 x가 8이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2는 4니까 얘가 6이어야 되고, 2, 3은 6이니까 x가 4여야 되고, 2, 4, 8이니까 x가 2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가 8장, y가 1장, g가 1장. x가 6장, y가 2장, g가 1장. 다 g가 1일 때 지금 푼 거야, 얘네들이. 그지? 그러니까 x가 4장, y가 3장, g가 1장. x가 2장, y가 4장, g가 1장. 이렇게 다 더하면 150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g가 2일 수도 있어요. g가 2일 때 한번 봅시다. 그럼 5, 2, 10이네요. 그러면 얘네들 합쳐서 5만 되면 되겠죠. 얘네들 합쳐서 5만 되면 됩니다. x 플러스 2y가 5인 경우에 수 찾아볼게요. 이번에도 y 먼저 1 대입합니다. 이 1은 2, 2에다 3 더하면 5, 이 2는 4, 4에다 1 더하면 5, 3은 안 되겠죠. 2, 3은 6 했는데 x를 마이너스 한 장 산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되겠죠. x 3장, y 1장, g 2장, x 1장, y 2장, g 2장. 이렇게 사면 150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세면 됩니다. 개수가 큰 것부터 계산해서 세세요. 그래서 모두 얘는 4가지, 얘는 2가지 있으니까 방법의 수가 6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세면 됩니다. 자, 386번 볼게요.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냐면 첫 번째 괄호 안에서는 A나 B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가지 갈래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X, Y, Z 3가지 문자가 있죠. 두 번째 괄호 안에는. 얘 3가지 문자 중에 고르고 하면 됩니다. 앞에 괄호에서도 고르고 뒤에 괄호에서도 고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가 전부 다 다르죠. A, B, X, Y, Z 전부 문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고 곱하기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6가지 항의 개수가 있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88번 봅시다.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초등학생이면 혹은 중학교 1학년이면 이렇게 셉니다. 중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 세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6에 24, 그 다음에 3, 8에 24, 6, 4, 24, 6, 4, 24는 이제 했네요. 3, 8에도 이제 아까 했죠? 3, 8, 24, 8, 3, 24. 자, 더 이상은 없네요. 얘 몇 개예요?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계속 이렇게 셀 거냔 말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24를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한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합니다. 그래서 곱해주기로 했습니다. 4, 2는 8. 공식 잊으면 안 돼요.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해준다. 그래서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390번 볼게요. 자, 여기 도화지를 A, B, C, D, E 이렇게 딱 구역을 나눠놓고 5가지 색깔로 칠을 한대요. 그런데 5가지 구역에 5가지 색깔이야.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 A에다가는 뭐 빨간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B, C, D, E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칠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C에다가 노란색 칠했어요. 그러면 A랑 B랑 D는 노란색 칠할 수 없지만 그죠? 같은 색 2번 칠해도 된다면서요. 여기다 칠해도 이렇게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칠했을 때 영역 구분이 안 됩니까? 빨간색 영역, 초록색 영역, 노란색 영역 구분이 되죠. 같은 색은 2번 칠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 번 칠했던 색 또 어딘가에서 옆에 바로 인접하지만 않았다면 옆에 딱 붙어있지만 않다면 다시 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일단 지우고 자 봅시다.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 A는 아무도 아직 선택 안 했으니까 나 5가지 중에 고를게요. 그 다음에 B는요. 일단 A가 칠한 색깔은 무조건 못 칠해요. A가 칠한 색깔은 아무도 못 칠해요. B, C, D, E 다 못 칠하죠. A랑 전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B는 4가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자, C는요. C는 A에 칠했던 색깔도 못 칠하고요. B에 칠했던 색깔도 못 칠해요. 그래서 3가지 고릅니다. 근데 D 한번 볼까요? D는 C에 칠했던 색 못 칠하고 A에 칠했던 색도 못 칠해요. 그런데 B에 칠했던 색깔은 다시 칠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2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3. 그죠? 그 다음에 E 볼게요. E는 A에 칠했던 색깔 못 칠해요. 그리고 D에 칠했던 색깔도 못 칠해요. 그죠? 그런데 B나 C에 칠했던 색깔은 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B에 칠했던 색깔 어차피 B랑 C는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B나 C에 있었던 색깔들 다 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얘도 3가지예요. 그래서 5, 4, 3, 3, 3 다 곱하면 얼마냐? 540까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밑에 참고하시오 돼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도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봅시다. 위에 문제는 아까 봤던 문제에는 뭐 같은 색, B와 D에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그죠? 다른 색을 칠해도 되고 해서 5, 4, 3, 3, 3이 됐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점에서만 만나고 있죠. 그죠? 점에서만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영역을 구분해야 되니까 B에 칠했던 색깔 D에 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AC도 마주봅니다. AC도 마주보고 있어서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BD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기준점을 하나 딱 잡을게요. 자, A라는 기준점을 딱 잡아서 당연히 4가지 색깔 칠한다고 했으니까 A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겠죠. 그죠? B는요. A에 칠한 건 못 칠해요. A랑 B가 붙어 있으니까요. B는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B에 칠했던 색깔은 못 칠해요. 그죠? 근데 A랑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점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입니다. 또다시. 근데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한번 볼게요. A하고 C에 있는 색깔은 못 칠하는데 만약에 A와 C가 색깔이 똑같이 이렇게 칠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칠해졌을 수도 있어. 그럼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B에 칠했던 색깔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밖에 안 골랐어요. 네 가지 중에 A, C 지금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골랐어요. 그럴 땐 D는 아직도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 C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4, 3, 그 다음에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C는 선택권이 없어요. A가 칠했던 색깔 똑같이 칠해야 돼요.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그죠? A, C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면 C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C는 한 가지밖에 못 골라요. A가 고른 색깔, 나도 그거 한 가지밖에 못 고릅니다. 그 다음에 D는요, A, C에 한 가지 색밖에 안 칠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 가지 색이 남았어요. 선택권이 세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36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랑 C가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색을 칠했단 말이죠. 자, 그럼 A 고를게요. A는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을 거예요. B는 A가 고른 거 못 고르니까 세 가지 남았죠. 그 다음에 C는요. 어차피 다른 색 칠할 건데 B에 칠했던 색깔은 무조건 못 칠하는데 A랑도 다르게 칠하고 싶대요. 그러면 B에 칠한 색깔 못 고르니까 얘 두 가지밖에 못 고릅니다. 그 다음에 D는 색깔이 한 가지 남았지만 B하고는 인접해 있는 건 아니에요. 점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지 인접한 건 아니기 때문에 B에 칠했던 색깔을 또 칠할 수 있어서 D는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 3, 2, 2, 48가지입니다. 그런데 A와 C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서 동시에 A와 C를 다른 색으로 칠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6 더하기 48. 그래서 총 84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함부로 432, 4333, 4322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랑은 얘는 좀 다른 경우다. 그죠? 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392번 볼게요. 얘 또 동전 문제네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밖에 없고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일부만 써도 된다는 얘기는 돈을 100원짜리 동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만 낼 수 있겠죠? 그죠? 100원짜리 한 개만 내도 되죠? 그러면 100원짜리가 할 수 있는 짓은 100원짜리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낸다, 안 낸다. 그랬을 때 100원을 내면 나는 100원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100원을 안 내면 나는 빵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냐면 2개 낸다, 1개 낸다, 아예 안 낸다. 그럼 2개 냈을 때는 100원이라는 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개만 내면 50원이라는 지출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안 내면 빵원 이런 지출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0원짜리 3개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10원짜리 3개 낸다, 10원짜리 2개 낸다, 10원짜리 1개 낸다, 10원짜리 안 낸다. 돈으로 따지면 30원 낸다, 20원 낸다, 10원 낸다, 빵원 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죠?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 낸다, 안 낸다? 2가지 행동. 50원짜리로 할 수 있는 행동 100원 낸다, 50원 낸다, 빵원 낸다. 3가지 행동 할 수 있죠? 그죠? 똑같이 100원을 내더라도 50원 2개 내는 거랑 100원 1개만 내는 거는 다른 경우라서 각각 다르게 센 겁니다. 자, 10원짜리 3개를 할 수 있는 짓 3개 낸다, 2개 낸다, 1개 낸다, 안 낸다. 4가지 짓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자, 빵원 지불할 수 있겠죠? 이렇게 100원짜리도 안 내고 예를 들면 10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는 행동이 있죠. 그죠?
얘네 셋이 안 내고 했을 때는 빵원이 되잖아요. 근데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빵원 내는 거 한 가지죠. 근데 여기서 100원짜리가 빵원이 됐는데 50원짜리가 100원 내거나 50원 내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고르는 건 그건 빵원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죠? 빵원을 내는 경우는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아예 안 냈을 때 빵원이 되는 그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4, 24에서 한 가지 빼니까 총 2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불하는 총 방법의 수는 2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하는 총 금액의 수는 달라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얘는 낸다 안 낸다로 하지 않고 돈으로 따질게요. 자, 돈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100원 내고 빵원을 내고 100원, 50원, 빵원, 30원, 20원, 10원, 빵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지불하는 총 금액의 수. 예를 들면 자 100원을 냈어.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원 냈어요 라고 하면 그게 100원짜리 한 개를 내서 100원이 된 건지 아니면 50원짜리 두 개를 내서 100원이 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100원 이렇게 중복돼서 카운트 될 수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이 100원 얘는 쪼갤 수 없죠. 근데 얘는 쪼갤 수가 있거든요. 50원 50원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셀 때부터 아예 50원짜리 총 4개로 셉니다. 이 돈을. 그죠? 처음부터 이 100원, 100원 해가지고 200원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의 수를 50원짜리 4개로 지출한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50원짜리 4개와 100원짜리를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따지면 어려워져요. 요럴 때 100원, 여기일 때 100원. 어떤 100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지불하는 얘는 금액으로 따지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100원짜리를 탁 쪼개. 그래서 50원 두 개다. 얘를 50원 50원으로 처음부터 쪼개.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4개와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50원짜리 4개 다 낸다. 그러면 200원. 50원짜리 3개만 낸다. 150원. 50원짜리 2개만 낸다. 100원. 50원짜리 1개만 낸다. 50원. 50원짜리를 전혀 안 낸다. 이렇게 빵원. 그 다음에 10원짜리 갖다 할 수 있는 짓. 10원짜리 3개 낸다. 30원. 2개 낸다. 20원. 1개 낸다. 10원. 안 낸다. 빵원. 그죠? 그러면 50원짜리 4개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and 50원짜리로 내고 그 다음에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행동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50원에서도 0 고르고 10원짜리에서 0 고를 때 요럴 때만 빵원이 되겠죠. 요럴 때 한 가지 경우에 있으면 빵원이 되니까 그 한 가지 경우 수를 빼줍니다. 그래서 총 19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만약에 50원짜리 4개 50원짜리 고르고 230원이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220원 여기서 얘랑 골라서 220원 될 수도 있고 얘랑 골라서 210원 될 수도 있고 얘랑 골라서 2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0원하고 30원하고 골라서 180원 될 수도 있고 170원 될 수도 있고 160원 될 수도 있고 빵원 고르면 150원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빵원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돈이 빵원 되지가 않아요. 150원하고 빵원하고 만나면 150원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어보면 19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원짜리를 4개로 만들어라. 100원, 어떤 100원인지 모르니까 100원짜리 큰 돈을 팍 하고 50원 2개다 라고 쪼개서 금액을 셀 때는 그렇게 쪼개서 센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한 팁이죠. 요거 잘 풀어주세요. 393번 풀면서도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꼭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봤느냐? 순열 전까지 경우의 수까지 풀어봤어요. 164페이지까지 필수 확인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고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또 질문도 하십시오.